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수요일 뉴지은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미국 시장은 고점에서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이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존슨앤드존슨과 그리고 일라일리 모두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인데요. 코로나19 치료제가 늦게 나올 것이라는 이 실망감 때문에 시장은 모두 낙폭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역시도 강보합권에 출발했지만 9시 40분을 기점으로 하락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에 대응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완화적인 통화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현재 이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추가로 금리를 내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당장 금리를 내리기도 또 올리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도 금리 동결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우리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출발한 이후에 낙폭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61% 내림세 보이면서 2,38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0.58%까지 내림세 보이면서 866선 지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도 보시면요. 0.44% 내림세 보이면서 31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수가 좋지 못한 만큼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228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600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386종목이 오르고 있고 866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에서 수급 상황은 동일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고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05억 원 그리고 기관은 91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개인만 1,395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외국인은 408억 원, 기관은 636억 원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개인만 1,176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부터 내림세가 짙습니다. 빨간불을 켠 종목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요. 오늘 네이버에서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의 지분 투자를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36% 오름세 보이고 30만 원 선 거의 바로 직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도 오늘 소식이 또 들어왔죠. 정의선 현대그룹차 부회장이 지금 신임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0.56% 올라주면서 18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지금 파란불이 켜진 종목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빨간불이 켜진 종목은 시젠과 HLB 그리고 KMW, 에코프로비엠만 지금 빨간불을 켜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는 어떤 업종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서비스업과 섬유, 의복, 그리고 전기, 가스업에서는 어제보다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통신업과 운수, 창고, 의료, 정밀, 화학, 그리고 의약품 업종에서는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비금속과 통신 장비, 건설, 인터넷,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요. 반면에 유통과 반도체, 기타 제조, IT 부품, 그리고 방송 서비스 업종에서는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이버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SK텔레콤과 LG화학 그리고 신한지주는 덜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훈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시면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분석해 주실 유지훈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전문가님 오늘은 제가 첫 주제 얘기를 좀 먼저 꺼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현대차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회장님이 지금 바뀌셨어요. 7시 30분에 이사회를 열었고 그리고 네네. 3, 4가 모두 동의하면서 네. 바뀌셨다고 합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아,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이럴 때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침에 잠깐 했는데 부회장에서 회장이 됐습니다. 우리 정의선 부회장, 현대차 그룹의 부회장이죠. 수석 부회장이었는데요. 요번에 아침에 쫙 한번 회의 한번 하고 나서 회장으로 드디어 오르게 됐습니다. 왕자를 드디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아까는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살아계신데 내가 지금 회장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거부를 많이 했는데요. 자 이제 정모구 회장이 이제 20년 동안 현대차를 이끌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예, 이제 몸도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야들아 이제 네가 할 때가 됐다. 이제 너의 때가 왔도다. 아버지 아직 안 됩니다. 저는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왕위를 옛날에 조선시대 왕위를 이어받는 것처럼 하셨다 얘기했는데요. 자 지금 이제 현대차가 최근에 지금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 화재도 나고요. 그리고 현대차 근무 태만 이런 문제도 뒤숭숭하고 그리고 지금 현대차 내부에서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또 의견 충돌도 많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간다. 이럴 때 젊은 네가 딱 회장 자리에 올라서 현대차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여태까지 또 수소차, 전기차 앞으로 내년부터 미래 시대가 될 텐데 여태까지 잘 이끌었으니까 부회장 자리 잘했으니까 현대 회장이 되더라도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이사회를 가볍게 통과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딱 수저 물고 태어나서 능력도 발휘하고 사실 그거 수저 물고 태어나서 마약하고 또 헛짓거리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 정의선 회장님, 역시 회장님께서는 가정교육도 잘 받고 바른 길을 걸어 오셨네요. 능력도 보여주고 현대차 앞으로 잘 이끌 거라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얘기는 잠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주제 얘기 좀 해볼게요. 네네네. 이제 사실 올해는 좀 성장주가 대세였던 것 같아요. 네네. 많이 오르고 뭐 관심을 많이 받고 했는데 찬바람이 또 불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성장주 말고 배당주에 관심이 또 쏠리고 있다고요. 그래요? 저는 찬바람이 부니까 풍이 들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젊으신 배앵커님께서는 배당주에 관심을 갖고 돈에 관심이 많거든요. 돈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돈 많은 엄기전을 이렇게 좋아하시나 보군요. 예. 사실 올해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좀 경영 환경이 어렵지 않을까, 경영 환경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됐는데요. 예상외로 좀 배당을 늘리는 상장사들이 좀 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배당을 많이 하면은 주가 하락, 그걸 좀 방어할 수, 또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요인이 돼서 배당하는 회사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이 배당도 잘 나올 텐데 올해는 제가 알기로 기업들이 돈을 좀 벌기 힘들었잖아요. 그럼 이 배당이 제대로 나올까요? 네, 일단은 사실 배당금 자체는 조금 줄어졌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 수익률이 좀 느는 회사들이 있어요. 배당이라도 배당 수익률이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배당 수익률은 사실 주가가 올라도 배당 수익률이 오르지만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 수익률이 좀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배당 금액하고 배당률은 조금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지금 배당이 예상되는 코스피 상장사가 163개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배당 금액은 작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근데 그 배당 수익률은 약간 비슷하거든요. 결국은 주가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까? 배당을 받으시려면 배당 수익률이 얼마인지 배당 금액이 얼마인지 요거를 좀 구별해서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산하기 조금 힘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인 회사는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배당 수익률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주식을 사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높은, 그러니까 5% 이상 주는 회사가 총 20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7% 넘는 회사는 일단 쌍용양해, 현대중공업지주, 금호산업, 기업은행, 4개 기업이 배당 수익률 7%. 예. 중요해요. 이런 수치 중요해요. 이 멘트가 이거 무조건 나가서 당장 사야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금융사가 사실 요번에 좀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이 6%에서 5%대 배당 수익률을 해주고 있고요. 또 증권사도 높습니다.
메리트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도 한 5%에서 6% 정도. 그래서 지금 보면 금융사하고 증권사들이 지금 배당 수익률이 지금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사실 배당 수익률보다는 배당금을 많이 주는 회사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 이게 네. 대표적으로 배당금이 늘어난 곳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지금 요거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 귀쫑긋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잠깐 헷갈려요, 잠깐 있으면. 이제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인데 배당금도 증가한 회사가 있습니다. 네, 배당 수익률이 높아졌는데 배당금도 증가했다는 거는 결국 네, 메모하려고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몇 개 안 돼요. 빨리 적으셔야 네, 됩니다. 적을게요. 네, 쌍용양의 네. 금호산업, 네. JB금융지주, 삼성카드,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TNG 요 일곱 개 회사가 배당 수익률이 5%인데도 배당금도 좀 증가한 회사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배당 수익률이 5% 미만이지만 작년보다 배당금이 는 회사가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낮지만 배당금이 는 회사는 한국전력, SL,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여기 좀 대한항공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요즘 뭐 작년에 무배당의 회사도 있거든요. 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배당이 없었는데 이번에 또 배당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회사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보시겠고요. 작년에 그 배당을 지급한 회사 중에 배당 증가율이 높아진 회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100원을 배당을 해줬는데 네. 올해 더 늘어난 270원 배당해준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한미반도체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380원 배당했는데 올해 638원을 좀 배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2,000원을 배당했는데 올해 지금 3,246원 좀 배당할 것으로 좀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배당주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배당 수익률과 또 배당금은 또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잘 짚어보시면서 배당주에도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앵커님은 어느 거 배당 받으시겠습니까? 저요?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제가 하나 이제 끝나고 네네.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하나 콕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좀 그만 괴롭혀 주세요. 네, 일단 제가 방송 끝나고 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얘기를 해볼게요.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격탄을 맞았던 종목들이 있었어요. 네네. 유통주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유행하면서 유통 관련 종목들이 직격탄을 맞아갖고 네. 거의 뭐 주가 뭐 망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 면세점 같은 경우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외국인들이 사실 바글바글 거려야 와샤 랄랄랄라 이렇게 해줘야 현지인 아니시죠? 아니야 와이니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제가 중국어를 잘 몰라서. 제가 좋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파리약 뿌리고 있습니다. 파리약 안타깝습니다. 그 번쩍번쩍하는 면세점, 명품점에 지금 모기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러니까 지금 장사가 될 리가 없는데 지금 너무 빠졌다. 오랜 기간 아주 바닥을 기고 있다. 여기가 바닥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인지 상승장이긴 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통주들은 외면을 받았잖아요. 네네네. 완전히 다 외면된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온라인 채널이 좀 발달돼 있는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연말 저점 대비 한 55% 올랐고요. 롯데하임 같은 경우도 지금 190% 거의 200% 가까이 좀 상승해 줬는데요. 다만 못 오른 게 뭐냐면 오프라인 비중이 높은 직접 찾아가서 판매가 느는 그 비중이 높은 백화점이란가 편의점, 면세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주가가 떨어져서 거의 뭐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른 종목 성장주 같은 경우 뭐 100%, 200% 뭐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은 뭐 1000%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거의 못 올라갔었는데 이 종목들이 이제 조금 꿈틀거리지 않느냐. 내년부터는 조금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 때문에 좀 바닥에서 좀 꿈틀거리고 있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도 지금 확진자 수도 좀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그러면서 거리두기도 1단계로 이제 완화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 유통주 바닥론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증권사에서 지금 4분기부터는 조금 유통업들이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 이렇게 되면서 지금 투자 의견을 조금 비중 확대로 조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매수해도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일단 뭐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지금 바닥에서 지금 주가가 좀 꿈틀거리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서 완전 바닥이 아니냐. 지금 완전 최악의 상황일 때도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바닥 찍고 앞으로 하반기 되면 좀 더 반등 나와주지 않겠냐. 물론
조금 시간은 걸린다라고 좀 시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걸린다. 예. 그럼 앞으로의 유통주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사실 코로나19 지금 완화됐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또 급증할 수 맞아요. 있는 약간 거기 때문에 씨앗폭탄 같은 존재 예, 그래서 하잖아요. 지금 예. 바닥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증가한다 그러면 다시 또 꺾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바닥에서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매수하시고 주가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손절을 했다가 다시 보는 방법으로 예, 그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조금 요번에 잘 버티면 정말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투자 한번 요번에 좀 외면당했던 뭐 어떤 유통업들 그 종목들 좀 보시면 내년 되면 코로나19 좀 진정이 되면 좋은 성과를 얻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통주들이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외면을 당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까지 좀 바라보면서 지켜본다면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는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여러 종목들 중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볼 종목들은 넷마블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먼저 넷마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요. 희정님과 한정관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희정님, 넷마블 부탁드립니다라고 댓글 주셨고요. 한정관님은 댓글을 2번이나 달아주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넷마블 한번 일단 주가부터 볼게요. 오늘 15만 2,500원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1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넷마블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 설렐 때만 만나라. 설렐 때만 만나라? 네. 그럼 무슨 의미죠? 엄기진 씨 설렙니까? 너무 아니 갑자기 표정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엄기준? 너무 엄기준? 와, 이게 너무 달라집니다. 예. 사실 이제 엠마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네.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자, 10만 원 초반부터 주가가 20만 원대까지 거의 100% 올랐거든요. 네. 요거는 지금 빅히트. 내일 상장합니다. 내일 합니다. 드디어. 드디어. 주가 이제 지분 보유한다고 해서 주가 많이 올랐죠. 상장은 내일 하는데 주가가 이미 미리 100% 올랐습니다. 그 주가는 뭐죠? 선반영됩니다, 항상. 맞아요. 네. 미로 선침해를 해서 주가 기대감을 오르는 것이 기대감이 터지고 재료가 터지면 주가는 거기서부터 하락하는 것이 대부분의 주가거든요. 자, 기대감은 이미 100% 올랐기 때문에 자, 빅히트 뒤늦게 상장해서 뭐 이렇게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사를 봤다면 이미 늦었다. 그런 거 늦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벌써 재료가 터지니까 그다음부터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주가가 좀 올라가기 힘든 시기라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어디까지 떨어지냐가 지금 문제인데요. 15만 원까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지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13만 원대까지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일단 15만 원에서 지지되는 걸 좀 보고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15만 원에서 좀 지지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좀 단기적인 반등은 좀 나와줄 수 있다. 그러나 추세적인 반등은 이제는 좀 빅히트 재료 끝났기 때문에 네. 좀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매매하실 때 보면 항상 이 고점에 뒤늦게 따라 들어가시는 분이 그러신 많이 분들 계세요. 많아요. 네. 보면은 주가 바닥에서 이미 100%, 50%, 100%, 뭐 200% 올라갔는데, 근데 그 다음에 주가 더 올라간다, 이제 분위기 띄우는 기사 나오니까 그거 보고 매매하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항상 주식은 바닥에서 그 기대감, 얘기가 솔솔 나올 때 매수하셔야 수익이 나지, 여기 얘기가 한참 뭐 너도 나도 떠들 때는 항상 거기가 끝물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요번에 동학개미들 너무 많으신데, 처음 입문하신 주린이들 너무 많으신데, 주식은 항상 선반영돼서 올라간다라는 거 네. 잊지 마시고 하셔야 되지요. 하시면 이렇게 고점에 물려서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좀 보겠고요. 만약 혹시 들고 있다 그러면 이 주가 재반등 나오기는 좀 힘들다. 너무 이거 기대감 빵이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다만 15만에서 주가가 지지 나온다 그러면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터닝할 때 물량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넷마블 같은 경우는 15만 원을 지지선으로 지금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주식을 보면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땐 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넷마블도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심동영님과 양혜성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양혜성님은 약간 시크하게 딱 셀트리온 헬스케어라고만 적어주셨고, 심동영님 지금 댓글이 좀 슬픕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마이너스 27%입니다. 아니, 도와주세요. 마이너스 눈물표시 7개예요.
19만 3천, 11만 9,300원. 최고점에서 샀다는 건가요? 네, 일단 시가 제가 먼저 좀 볼게요. 아, 예. 시가가 지금 91,100원에서 시작을 했다가 네. 오늘 지금 89,700원에서 지금 시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마디로 먼저 좀 정리해 주세요. 한마디로? 네, 자, 한마디로. 쳐다보면 길이 열린다. 쳐다보면 길이 열린다. 좀 희망적인 예. 메시지인가요?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주가가 사실 이미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는데 이 고점에서 사셨나 본데 다시 한번 좀 조언을 드리면 주식을 사서 떨어지면 20% 30% 될 때까지 절대로 들고 계지 마시고요. 어저께 네. 마이너스 40%까지 들고 있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증권사 HTS 보면요. 스탑로스 기능이 있습니다. 5% 자기가 설정합니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되면 팔라. 네. 설정을 해주면 자동으로 내가 걱정 없이 자동으로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미련 없이 팔아야지. 여기 약간 미련을 두면 마이너스 20% 30% 이렇게 돼서 네. 정말 회복 불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스탑로스 그리고 내가 설정한 그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주기 바라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가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떨어지고 조정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 이제 3사 합병 얘기도 나와주고 있죠. 합병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그런데 주가 못 올라주고 있습니다. 네. 못 떨어지고 있고 지금 재료들이 있고 지금 보면은 그리고 투룩시마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투룩시마가 지금 브라질 시장에 또 확대 맞아요. 네. 또 진출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주가는 지금 반영되지 절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 기업의 주가 재료들을 반영해주지 못하는 건 좀 비싸다라고 좀 여겨지고 있는 것 기대감이 같습니다. 있기까지 너무 많이 반영된 탓이겠죠. 예, 예. 그러나 이제 3사 이제 합병 얘기가 나와주게 된다 그러면 자, 요 종목 어느 정도 좀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면 네.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주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조정이 많이 나아졌어요. 충분히 조정이 나아졌고 바닥권 확인 과정에 있거든요. 주가 지금 89,000원, 82,000원 이 8만 원대를 지금 바닥권 확인 과정으로 좀 보시고 요 과정에서 주가가 더 빠지지 않으면 지금 3사 이제 합병 얘기가 나와주고 좀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면 주가가 좀 터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의 기대감 이미 많이 반영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보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으니까요. 만약에 네. 죄송합니다. 네네, 괜찮아요. 만약에 네. 이거 주식을 들고 계시면요, 네. 8만 원 초반 지금 가격에서 뭐 깨지 않는다 그러면 네.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조금 한번 길게 한번 가져가 보시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 되면 주가 반등 포인트가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하반기에는 그래도 반등할 포인트가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댓글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종목들 다 분석해 드리지 못한 점은 시간 관계상 좀 분석해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시면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